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베트남 히토류 매장량 세계 3위 중국 대안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히토류는 항암제, 스마트폰, 재생에너지 기술 등 다양한 제품 생산의 필수적인 요소죠. 특별히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전투기를 만든다든지 폭탄을 만드는데도 이 히토류가 사용이 됩니다. 현재 중국은 세계 히토류 채굴량 63%, 히토류 가공의 85%, 히토류 자석 생산량의 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적성국인 중국이 히토류 자산을 무기로 자유진영에 압박할 것이라는 우려는 계속되고 있는 이슈였기 때문에 미국은 자국은 물론 호주, 캐나다 등 우방국들을 대상으로 히토류 자원의 채굴, 가공 투자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죠. 현재 미국과 중국은 여러가지 방면에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둔 바이든 행정부로서는 중국 때리기는 더욱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는 사실이죠. 이 때문에 미중 간 무역 마찰이 지속되면서 중국산 히토류의 대체 공급원이 필요해진 상황입니다. 기술의 급속한 발전, 유리한 투자 환경, 세계에서의 세 번째로 큰 히토류 보유국으로 인해 베트남의 가치는 점점 더 상승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와 동시에 베트남도 지금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었던 무기체계를 한국산 무기체계로 바꾼다라는 그런 말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 베트남이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그 동맹권이 들어가지 않느냐.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점은 지금도 공산주의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100%는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점입니다. 지금 베트남이 그래도 지금 미국과 가깝기 때문에 지금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베트남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죠. 베트남도 낮은 기술 자립도 때문에 대안이 되기까지는, 그래서 중국 히토류의 대안이 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는 점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베트남 히토류 매장량 세계 3위 중국 대안이 될 수 있을까입니다. 히토류는 대량으로 찾기 어려운 금속 화학 원소의 집합체로 특수한 자기 및 전기 화학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토류는 이름처럼 특별히 희귀한 것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특별히 희귀한 것이 아니며 땅에서 흔히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추출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비용도 많이 들고 공해를 유발시킬 수 있다라는 단점을 지니고 있죠. 이 때문에 많은 선진국들이 히토류가 자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하지 않고 채굴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이 때문입니다. 지금 중국과 북한이 이 히토류 개발을 힘을 쓰고 있는 것도 이러한 공해에 대해서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죠. 미국 지질조사국이 추정한 전세계 히토류 매장량은 1억 2천만 톤. 이 중 중국이 4,400만 톤으로 1위, 브라질이 2,200만 톤으로 2위, 베트남은 2천만 톤으로 3위, 러시아는 1,800만 톤으로 4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 중국은 전세계 히토류 공급량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점이죠. 이 때문에 중국산 히토류에 대해서 미국이 강하게 견제를 하지 못하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그 결과 중국은 히토류를 경제 안보의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게 되었죠. 중국은 2010년 일본이 중국 어선을 억류하자 일본의 히토류 수출을 중단하겠다라고 위협한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물론 이때 일본 과학자들은 지금 히토류 매장량 3위인 베트남에서 히토류 광산을 탐사하고 평가했지만 단기간에 그것을 맞춰낼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중국에 굴복했습니다. 히토류 산업의 중국 쏠림 현상은 미국, 한국 및 유럽에 의존하는 고객들에게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더욱이 히토류 가격이 급등하면서 많은 국가들이 자국의 히토류 채굴 산업을 되살리거나 중국 이외의 대체 공급원을 찾게 만들고 있는 것이 현 상황이죠. 이때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바로 히토류 매장량 3위 국가인 베트남. 베트남은 히토류 매장량 세계 3위인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베트남은 약 2천만 톤의 히토류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북서부 지역에 주로 분포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중국과 가까운 북서부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약 2천만 톤의 히토류 매장량은 현재 가치로 볼 때 약 3조 달러 가치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가치는 베트남 국가 경제 발전에 중요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베트남도 히토류 개발에 힘을 쏟고 있는 상황이죠. 베트남의 히토류는 북서부와 중부 고원에 집중되어 있고 경히토류를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노스남새, 남남새, 동파오, 뭉흠 및 앰프 등 다양한 히토류 매장지가 확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히토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원자 번호가 낮은 원소는 가벼운 히토류 원소라 하고 있고, 원자 번호가 높은 것은 무거운 원소이며 그 사이를 일반적으로 중간 히토류 원소라고 합니다. 원자 번호가 57번에서 61번, 란탄에서 프로메툰까지를 히토류 원소인 경으로 분류하고, 원자 번호가 62 이상인 히토류 원소를 무거운 히토류 원소로 분류가 되죠. 베트남에서는 가벼운 히토류가 분포되어 있고 중국은 무거운 히토류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히토류 자체가 서로 섞여서 사용되기 때문에 가벼운 히토류든 무거운 히토류든 똑같은 중요성을 갖는다라는 사실이죠. 자, 지금 보시면 지금 주황색으로 나와 있는 것이 Light Layer Earth Element라고 그래서 지금 경히토류, 그리고 진주황색이 지금 Heavy Layer Earth Element라고 그래서 지금 중히토류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지금 보시면 스칸듐이나 이트륨, 이게 중히토류로 지금 속해 있고 가르돌륨까지가 지금 경히토류, 이쪽까지가 경히토류가 되고요. 이 이후가 중히토류, 이 중간 자체가 경중히토류, 중간적인 히토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용도는 각각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히토류 원소별 사용 분야라고 지금 나와 있는 게 그림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올려드린데, 네오디듐, 그리고 프라세오디듐, 디스포륨, 테루듐, 란탄, 세륨, 이게 하이브리드 전기 모터 배터리 분야로 지금 사용되고 있고, 이것도 자료로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히토류가 지금 이름처럼 특별히 희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땅에서도 흔히 찾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굴을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많은 환경 문제를 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히토류를 채굴 및 가공을 할 때 상당한 양의 폐기물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부정적인 환경 영향을 초래하기 때문이죠. 선진국들은 그동안 히토류 개발을 미루었던 가장 큰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미국도 중간에 히토류 개발 자체를 중단을 했어요. 지금 다시 개발을 하고 있는데, 중단했던 가장 큰 이유, 폐기물과 공해물질, 특히 가공할 때 공해물질이 어마어마하게 발생한다는 사실이죠. 이 때문에 호주와 같은 경우도 호주에서 히토류 광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공 자체를 말레이시아에서 하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폐석을 매립지에 매립해도 폐석에서 종종 환경에 영향을 끼치는 독성 물질이 용해되어 지하수와 토양을 오염시킬 수도 있습니다. 중국의 심각한 환경 오염은 히토류 채굴의 유해한 사례로 소개받고 있죠.
1억 5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주요한 수원인 황하는 히토류 광산에서 나오는 폐기물로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광둥성에 있는 히토류 광산에서 누출된 오염수가 논, 개울, 운하를 훼손하기도 했다라는 말이 나온 것도 이 때문이죠. 환경 및 건강 문제에 관심이 적었던 중국도 2012년 광업 생산량을 줄이고 히토류 광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를 했던 것도 이러한 유해물질의 발현 때문이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베트남으로 좀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베트남은 히토류 채굴 및 가공에 대한 기술이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베트남 기업은 히토류 심층 처리 기술이 부족한 상황이죠. 많은 탐사 및 처리 회사가 처리 기술에 접근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낮은 기술력은 국내 산업 발전과 수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인이 되기도 하죠. 베트남 기업들은 이 히토류 기술 개발에 전념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최소 수출 기준인 공정의 95%에도 훨씬 못 미치는 40%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히토류의 경제적 가치가 그리고 전략적 가치가 높아짐에 따라 베트남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일단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2021년 10월 2일 발표한 결의안 15는 히토류 채굴 작업 유지의 중요성을 인정을 했습니다. 정부 정책이 달라지고 경제의 가치가 높아지자 기업들의 관심도 달라지고 있죠. 베트남 투자건설 주식회사와 베트남 방사선 기술연구소는 최근 스칸듐 히토류 심층 가공 공장을 연구 개발 및 건설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으로 베트남 내 히토류 산업 발전의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 상황이죠. 결국 히토류 개발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게 베트남입니다. 미중 갈등으로 히토류의 위상이 올라가자 베트남 히토류 개발에 글로벌 기업들, 특히 일본 기업들의 참여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일본은 베트남 지질학 및 광물 청구과 협력해서 엠바이, 하지앙, 카오빙, 랜선, NGHN, 그리고 캄덴 및 램동의 광산과 함께 라이카우 성에서 히토류 광산을 발견했습니다. 이 광산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양의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규모 산업 개발이 가능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죠. 라이저우 외에도 산업부는 엠바이성에서 히토류 채굴에 대한 라이선스를 부여했습니다. 이 광산은 매장량은 적다고 하지만 아직 손길이 닿지 않았기 때문에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개발만 된다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22년 베트남 히토류 합작회사는 한국의 ASM, KSM 메탈 및 충청북도와 히토류 수출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한국이 히토류의 광산을 차지했다라는 기사가 나올 정도였어요. 이를 통해 두 회사는 엠바이 지방의 광산 운영을 개발하기 위해 협력할 예정입니다. 이곳에서 3만 톤의 히토류가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죠. 2022년 베트남은 광업 분야에서 108건의 외국인 직접 투자 FDI를 받았습니다. 총 49억 달러에 달했죠. 베트남의 광산업은 그 종류가 다양하지만 히토류가 이 분야에서 가장 큰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금 히토류가 중요성이 굉장히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죠. 베트남은 세계에서 가장 히토류 매장지 중 하나이기 때문이죠. 또한 베트남의 히토류 광물의 주요 수입국인 중국, 일본, 한국과 같은 이 지역의 주요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유리한 지리적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베트남과 같은 경우는 지금 동남아시아에 있기 때문에 이들 지역, 특히 인도로도 가기 편하고 또 동북아시아 지역인 일본, 한국과도 거리상으로 보면 그렇게 멀지 않다라는 장점을 지니고 있죠. 베트남 정부는 히토류 광물 부분을 포함한 광산업을 개발 우선순위로 파악하고 외국인 투자 유치에 계속적으로 노력 중이죠. 세금 인센티브, 광업 면허 특허를 위한 간소화된 절차,
광업 및 가공 전용 산업구역 설립을 허용할 예정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광산업을 투자하려는 투자자는 동남아시아의 전략적 위치, 인프라에 대한 주요 투자, 숙련되고 저렴한 노동력의 이점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저렴한 노동력이라고 지금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저렴한 노동력이 점점 더 지금 노동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죠. 자,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볼 때 베트남에서 히토리를 개발하는 것은 지금이 최적인 시간이다라고 보고 있죠. 그리고 지금 중국과의 관계가 갈등 국면에 있고 베트남도 중국과 갈등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기회를 유지하고 이용을 한다면 특별히 베트남에서 자기 자신들이 스스로 히토리를 개발할 능력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외국의 자본과 외국의 기술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에요.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일본은 지금 중국의 위협 때문에 상당히 곤란한 처지에 빠져 있죠. 이러한 상황에서 베트남산 히토리는 이들에게 한둘의 빛이 될 수가 있다란 측면까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어느 순간이 될지 모르지만 미국과 관계가 틀어지는 그 순간이 제외하고서는 지금 베트남은 지금 미국과 같이 갈 것이다. 지금 계속 베트남에 대해서 애외 조항을 많이 허용해주는 분위기예요. 미국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금 중국 대신에 베트남을 키우고 있는 것이 지금 바로 미국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많은 회사들이 중국을 버리고 베트남에 이동하는 그 가장 큰 이유도 이 때문이고 인도도 지금 많이 이동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은 좀 설명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말 중국을 견제하는 이러한 상황이 될까? 저는 개인적으로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 상황이 어떻게 해결될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의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